폰 브라운은 왜 그렇게 달아가려고 했을까? 누구를 만나러? 무엇을 찾으러? 자기 전직 상사 히틀러. 아니 상사가 보고 싶을 리가 없는데. 야, MBC.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6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2차 세계대전의 주범 바로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스터리까지 다양하게 다룰 텐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존경하는 두 분 모시고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환경안전공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 조명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오! 너무 빛이 나세요. 나 눈이 부실 거 아니야. 선글라스 이 멘트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선글라스 키고 와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적어야 돼. 너무 말도 안 되는 멘트지만 감사합니다. 전 거짓말 못합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MBC에서 처음으로 만났었는데요. 사실은 음모론 하면 우리나라 방송사상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서프라이즈의 특별 에피소드에서 저희 둘이 나와가지고 그때도 말하던 아이템이 바로 이 히틀러가 소속되어 있던 그 당, 그 당의 만행에 대해서 까발리는 그때 그 저희가 내용을 했던 게 했었거든요. 히틀러 얘기했나요? 그때 맹겔레하고 맹겔레야. 그 부하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개괄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니에요. 국적은 오스트리아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꿈은 뭐였냐면 화가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당시 이제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그 풍조가 유행했었는데 히틀러는 건물만 그렸거든요. 근데 계속 그 비엔나 왕립 미술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열받은 히틀러가 그 비엔나 왕립학교를 갔어요. 교장을 만나가지고 왜 나 떨어뜨리냐고. 그 교장이 뭐라 그랬냐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아돌프는 그런 순수 미술보다는 건축학도가 되는 것이 어떨까? 우리 오스트리아보다는 옆나라 독일에 가면은 여러 고딕 건물들 같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독일 유학 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 핑계로 독일을 보내버려요. 제가 타임머신 있으면 비엔나 왕립 교장을 멱살을 잡고 빨리 합격시켜. 합격만 했어도 인류 역사가 바뀌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저는 이 히틀러 인간의 인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나치게 좀 열등감이나 자의식이 꼬이는 형태로 많이 있다. 그림을 사실은 본인이 관심도 많았을 거고 하니까 일반인들 평균보다는 좀 잘 그리긴 했어요. 나는 그런데 계속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좀 가난한 화가로 평화롭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비인의 왕립학교에 가가지고 위대한 화가로 명망을 드날리고 싶다라고 막 덤벼드니까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림 엽서를 그려요. 히틀러가 뮌헨 애가거든요. 그 약간 거의 노숙까지 합니다. 히틀러가. 근데 딱 보니까 당시에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독일이 훨씬 선진국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 게르만 민족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독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독일 I love you 독일, I love you 독일 이힐레비 니히 하다가 히틀러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벤트가 하나 터집니다. 이벤트라기보다는 큰 사건이죠. 바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국적이었던 히틀러가 독일군에 지원을 해요. 가능했나요? 그래서 원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독일 병무청에서 본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전쟁 터져가지고 병사가 모자라잖아요. 독일어 하잖아. 같은 게르만 민족. 그래서 일단 그래 너 한번 받아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라 해서 얼떨결에 입대를 한 것이 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죠. 진짜 히틀러는 진짜 이상한 인간인 게 원래 자기 나이대로 돼가지고 입대할 때로 갔으면 오스트리아에서 군대에 갔어야 됐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역 기피를 하면서 군대를 안 갔어요. 도망간 건데. 도망갔는데 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도로 남의 나라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예요. 자원 입대를.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입대를 했어요. 근데 그 히틀러의 보직이 뭐냐면 그 연락병이었거든요. 항상 두 명이 세트로 뛰어요. 왜냐면은 하나 죽으면 하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연락병 원래 그렇게 하죠. 당시 연락병은 90%가 다 죽는다고 봤어요. 근데 정말 하늘이 히틀러를 도왔나 봐요. 대부분 다 죽었는데 히틀러는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한 번은 연대본부에 이 메시지를 들고 가요, 히틀러가.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 전달한 다음에 그 연대장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했나?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어. 죄송합니다. 이 차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네. 연대본부에 나오자마자 폭탄 들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차만 마셨어도.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커피 믹스 같은 거였으면 요거는 마시고 가야 그치. 되겠다라고 하면서 붙어 있었을 텐데. 아유. 그러니까 보통은 연대장이 차를 줬으면은 먹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짝대기 하나가 싫습니다. 그랬는데 혼자 살아남고 연대는 폭탄 다 맞고. 죽었죠. 히틀러가 여기에서 그런 좀 사상이 좀 확립이 되게 되는 게 예술하면 사람의 창조성,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개성, 아름다운 사람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게 예술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완전 쓰디쓴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훈장도 타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고 훌륭한 병사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사고 방식이 세상이 좀 군대식으로 다 바꾸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여차하면 전쟁도 좀 하고 이런 게 세상이 잘 풀리는 길 아닌가? 이런 게 청년 히틀러의 머릿속에 훅 쌓였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해요. 나의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히틀러가 그 깜빵에서 쓴 책이 있어요. 네. 이게 나치의 교과서잖아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군대가 집 같았다. 짜증나 씨.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내가 그림을 그려봤자 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는데 네. 군대란 조직은 내가 뭘 하면은 그대로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군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독일의 뭐 총통까지 되고 그게 인생이 그렇게 역전할 수가 있었던가요? 일단은 1차 대전은 아시다시피 독일의 폭망으로 끝났습니다. 히틀러는 우리 게르만 민족이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지금 1차 대전에 패망한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 회의가 체결되잖아요. 그 조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쪽에서 독일 너희 죽어, 망해, 굶어 죽어요. 당시 마르크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초고 인플레이션을 쳤는데 당시 자료 사전을 찾아보면은 마르크화 지폐를 찍어가지고 벽돌로 집을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가치가 너무 폭락하니까 뭐 사과 하나 사 먹으려면 한 200억 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사과 고른다고 리아카를 잠깐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과를 사고 이렇게 돌아보면 도둑놈이 돈은 다 버리고 리아카만 훔쳐간다는 거예요. 돈은 너무 가치가 없어서. 그걸 보고 히틀러가 뭘 느꼈냐면 이건 우리 게르만 민족의 잘못이 아니다. 다른 외부 요인이 있다라고 지목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서 어떤 불만 내지는 유언비어가 정말 강렬하게 돌았냐면 독일이 싸움을 못해서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독일 병사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가지고 독일에 살지만 약간 외국인처럼 보였던 유대인들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퍼졌거든요. 이런 사상이 많이 돌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이거를 덥석 문 거죠. 아니, 정말 진짜 맞다 이러면서 우리 곽 작가님과 거의 무슨 뭐 고춘자 장소팔 같이 서수나 마청인 서수나 너무 마청인. 옛날이었어. 서수나요? 서수나 마청인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이야 거꾸리와 장다리. 우리 제작진 큰일이네.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이게 세대 간의 단절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냐? 너 예수 죽인 민족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부동산도 가질 수가 없고 특히 공무원은 안 되고 그럼 할 게 뭐가 있냐? 당시 이제 분위기가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였거든요. 그럼 누가 하냐? 너희들이 하라고. 셰익스피어 희곡에도 그러니까요.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유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나쁜 놈으로 나와요. 이자 떼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돈 떼인 사람인데 그런 거를 보면 그 반유대의 그 정서가 유럽 전체에 좀 퍼져 영국에까지 있었군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도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거를 셰익스피어에서도 좀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히틀러는 그러면 왜 그 나치당을 창당을 했냐? 아직까지 히틀러는 독일 군부에 남아 있어. 오스트리아 가기 싫어요. 그때 독일 군부에서 뭘 명령을 내리냐면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당이 60개가 넘었어요. 개판이었어. 이 정치인들 뭐 하는지 그러니까 군 그 정보 요원들이잖아요. 다 정당에 보내서 체크해. 약간 뿌락치를 심은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군 정보 당국에서 어딜 보내냐면 독일 노동자당에 보내요. 민간인 복장을 하고 독일 노동자당의 아지트인 한 호프집에 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했어요. 술 먹고 우리 독일 중에 게르만 민족이 진짜 이거 다 아파야 돼. 아파. 아줌마 이게 밀폐 꽉꽉 눌러 이게 500cc야 이게 300cc
그때만 해도 이 정당이 좀 군소 정당이었고 그렇게 입지가 탄탄한 그런 멀쩡한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히틀러는 오히려 거기에서 약간 기회를 본 거죠.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요런 조직이면 내가 가가지고 쓱싹해가지고 해먹은 다음에 키워가지고 내가 거물이 될 만한 정도의 규모다. 자기가 군대에서 품었던 그 불만, 그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져 있고 내가 이런 거를 내세우면 좀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 그걸 좀 본 거죠. 맞아요. 호프집에서 방금 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소정당이잖아요. 히틀러가 원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적어야 돼요. 저 아저씨는 500ccm 뭐라고 했고 듣다 보니까 열받는 거야. 이 자식들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우리 독일이 진 건 멘탈이 그렇게 썩어 빠져서 진 거야 하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연설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술렁술렁 한 거죠. 아, 그 히틀러 아이씨 말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참교육이다. 히틀러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부안해동시켜서 모으는 거, 이게 약간 진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저력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거 같아요. 맞아요. 히틀러가 연설했잖아요. 연설하면서 당시 그 독일 노동자당의 안톤 드렉슬러라고 당수가 그걸 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독일군 소속 병장 아돌프 히틀러다. 너희들은 조사하러 왔다. 안톤 드렉슬러가 뭐라 그랬냐면 연설 능력 지금 딱 봤는데 당신은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 같다. 지금 전역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게 어떻겠냐. 히틀러는 웃기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집에 가요.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보니까 나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 나 그러면 전역하고 나 정치인 해봐? 그래서 바로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을 하면서 정치인 히틀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총통이 되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신기하네요. 그 정말 평범했던 화가를 꿈꿨던 사람이 군대에 가고 어렸을 때부터 뭐 반장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그때 독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뭔가 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팽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극단주의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사실 이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음모론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JFK를 뭐 외계인이 죽였다 뭐 등등등. 마이클 잭슨은 솔직히 화성에서 왔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모든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음모론이 안 나와요. 근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장 많은 지상전은 독일과 소련이 싸웠어요. 그 하이라이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있는데 이게 단일 전투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요. 한 전투에서 20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히틀러가 폭망해요. 2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소련군이 이를 바득바득 간 거야. 너 독일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해서 베를린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한 연합군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고 소련군도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고 누가 먼저 베를린을 점령하나요. 딱 보니까 영국과 미국은 노르망디 상륙해서 샹젤리제 파티하고 오는데 소련은 진짜 야 무조건 먼저 베를린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무리 봐도 연합군이 아니라 지금 소련군이 먼저 베를린에 들어올 것 같다. 그 소리 듣고 히틀러가 휴 한숨을 쉰 다음에 나름 히틀러가 동물 애호가였어요. 인류 최초의 동물 보호법을 히틀러가 만들었어요. 정말요? 오. 이게 이상한 사람이야. 600만 명을 죽여놓고 세파트는 진짜 죽여.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키우던 세파트가 있었거든요. 반려견이요. 성산가리 갖고 와가지고 먼저 죽여요. 이거 분명히 남기면 소련군이 얘 먹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시청에 가서 에바 브라운이라고 히틀러는 또 태어나가지고 한 여인밖에 사랑 안 했다? 에바 브라운이요? 대반해 좀. 에바 브라운이랑 베를린 시청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마지막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 서빙을 받던 하녀들과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 다 하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치의한테 물어봤대요. 권총을 쥐어주면서 어떻게 각도를 쏴야지 한 방에 죽냐. 그래서 주치의랑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 닫아요. 그리고 탕탕 소리가 났는데 전례가 뭐가 있냐면 불과 몇 년 전에 그 무솔리니라고 이탈리아의 독재자가 도망가다가 잡혀요. 애인과. 그런 다음에 조리돌림 당하고 총을 맞고 이탈리아에 있는 한 주유소에
거의 반나체가 돼서 정육점에 있는 고기같이 걸려요. 여기에 사람들이 돌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임을 당한 뒤에 죽은 다음에 시체가 걸려요, 이렇게요. 그 얘기를 히틀러가 이미 알고 있었군요. 들었죠. 아. 내 시신이 남아있으면 내가 무솔리니 꼴을 난다. 그러니까 휘발유를 엄청 많이 부은 다음에 흔적도 없이 태워라. 까지가 정설인데 그렇죠. 치아가 남아있었는데요. 이거를 개울에 버렸대요. 네. 그걸 왔던 소련군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히틀러의 치아 교정 기록과 딱 맞춰보니까 히틀러의 치아가 맞는 것 같이 보인다까지가 기록이고 이제부터는 음모론이에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음모론 중에 한 가지 거대한 주류가 히틀러가 그때 죽음을 가장했다. 그리고 다시 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파다하게 퍼졌던 음모론이고 그렇죠. 독일이 그렇게 망한 뒤에도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그 많던 히틀러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히틀러 나쁜 놈이었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총통 피러 지도자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피러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이 망해갖고 죽었다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을 리 없다고. 어딘가에 숨어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 나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퍼질 만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그냥 이제 음모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CIA에서도 과연 히틀러가 죽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CIA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문서를 보면은 히틀러가 죽질 않고 베를린을 탈출해서 선박을 탔다는 얘기도 있고 잠수함을 탔다는 얘기도 있고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잘 살았다. 까지 CIA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문서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가지를 막 쳐요. 에바 브라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그 유일한 합법 부인이요. 이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가 죽은 후에 또 재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오바마의 어머니다. 아, 이거는 좀 넘어갔다. 이게 음모론이 뭐냐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썬킴님께서도 뭔가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있다. 에콰도르 신부 위장설은 꽤 신빙성이 있어요. 와, 일단 배경으로 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그렇죠. 나치의 요인들 중에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실제로 도망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일단은 남미는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 안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없어서 저기 가가지고 뭐 황금 덩어리 몇 개 들고 가면 녹아들어서 살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음모론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하나가 있는데 나치 독일이 어떤 군대가 굉장히 강했었냐면 잠수함 군단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독일의 히틀러 같이 그런 높은 사람들이라면 잠수함을 타고 도망을 아무도 모르게 대서양 건너서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히틀러가 죽으면서 드니츠 제독이라고 하는 해군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을 네가 남은 독일을 알아서 처리를 해라 라고 이제 유서 같은 명령서를 남기고 떠나요. 그런데 음모론의 시각으로 보면 왜 하필 해군한테 해군이었을까? 저렇게 2인자 자리를 줬을까?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남아메리카로 도망가려고 그랬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술렁술렁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57년 에콰도르에 한 신부님이 부임을 합니다. 에콰도르의 한 신부님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온 신부님 도착하면서 이제 이탈리아 액센트를 쓰면서 이제 미사를 집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부님이 고음 미술품 수집가였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누가 주장을 하냐면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전직 군인이 에콰도르를 여행하면서 딱 본 거예요. 저 이탈리아계 신부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독일어 액센트와 이탈리아 액센트를 같이 섞었었다. 원래 히틀러의 연설을 들어보면 알 발음을 많이 써요.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거 아르라페트르샤. 근데 참 힘들어.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근데 독일어는 알 발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이른바 스타카토 언어이기 때문에 Das Eitliche Stein 딱딱딱 스타카토로 끊겨요. 그래가지고 이 전직 군인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히틀러의 어머니가 이탈리아계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독일인임에 불구하고 알 발음을 굉장히 많이 굴렸다. 근데 내가 에콰도르에서 본 저 신부가 알 발음을 쓴다. 그걸 초론해봤을 때 히틀러인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죽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런데 장례식 때 키 크고 하얀 얼굴에 금발의
파란 눈, 누가 봐도 독일 아리아인 추모객들이 2,000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장례식에 참가를 했대요. 비행기까지 타고 온. 와가지고 네. 왜 왔을까? 그치. 육개장이 너무 맛있었나? 육개장이 맛있었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신부님이 남긴 콜렉션이 싹 사라져.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정말로 당국이 그 매장되어 있는 신부님이 히틀러인 거 알아보기 위해서 열어보니까 없으시네요. 정말인가요? 아, 없어요. 야. 그래서 정황상 가장 그래도 약간 진실에 가까운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표정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네. 결정적으로 이탈리아 액센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 음모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에콰도르에서 활동을 했으면 일단 스페인어를 잘 했어야지 신부님으로서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였거든요. 히틀러가 과연 스페인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어. 미술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신비로운 사연이 있는 인물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히틀러였을까? 그건 좀 의심스럽다. 이번 저 그 그 말씀이, 작가님한테 예. 저 한 표.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무슨 뭐 식땡 스쿨 다닌 것도 아니고 속성으로 네, 어떻게 어떻게. 서바나어를 이렇게 마스터를 하냐. 정말 그 가는 잠수함에서 배웠으면 우노, 도스, 꽈트로 이거밖에 못해 진짜요. 와, 이거 재밌네요. 그 히틀러에 대한 음모론 혹시 또 없습니까? 히틀러 음모론 중에 약간 좀 황당한 음모론 쪽으로 돌아가면 어떤 게 있냐면 독일군이 공군 기술이 특히 제트 엔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고 좀 연결돼 가지고 라스트 바탈리온 음모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독일군이 이렇게 허무하게 질 리가 없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온갖 특수무기로 무장한 최후의 부대 한 부대를 히틀러 총통이 어딘가에 숨겨놨다. 그리고 걔네들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히틀러가 살아남아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음모론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갑자기 많이 목격되기 시작한 거, 특히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비행접시, UFO 이런 거잖아요. 그 비행접시 UFO의 정체가 사실은 히틀러 나치가 숨겨둔 비밀 무기가 날아다니면서 미국을 정찰하면서 이 나라에 틈이 있는지 살펴보자. 보다가 공격할 때 여러 때를 노리고 있다. 그게 비행접시다. 야. 이런 음모론이 또 한번 돌았죠. 각 작가님께서는 이 음모론 보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가치 없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겠죠. 아. 그 음모론의 발전 버전이 뭐냐. 네. 이것도 사실의 근거는 있습니다. 오. 독일이 제트 엔진 기술이 많이 발전했었지만 네네네. 또 하나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발전해 있던 기술이 로켓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그 로켓으로 영국을 공격하는 그 로켓 미사일 무기를 개발하는데 참여했던 주요 인물이었던 폰 브라운 박사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합니까?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네. 사람을 달에 보내는 기술에 참여하는 일에 거의 기술적인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치 독일 당시에 로켓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우수한 인재들과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독일이 사용하던 영국까지 날아가던 로켓 같은 경우에 각도를 높여서 쏘면 실제로 우주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높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황당한 상상력인데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네. 로켓을 타고 우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로 도망갔다라는 야. 거예요. 달나라로. 그런데 달은 항상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 가지 무늬만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뒷면은 지상에서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히틀러와 히틀러의 장당들이 달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달 뒷면으로 도망갔다. 아, 근데 정말 재밌는 지적을 하셨네. 그러니까 폰 브라운은 V2 로켓이라고 해서 런던으로 쏘아버린 그러니까요. 인류 최초의 그 탄도 미사일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딜을 하는 거죠. 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탄도 미사일 그 지식을 기술을. 미국에 넘겨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사명권 주겠다. 야.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를 만들고 그 나치 독일의 탄도 미사일 기술로 아폴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걸음이다. 야, 이게 바로 나오네 이게. 네. 이거 자료 화면 틀 필요가 없어 이건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에서 소련과 미국으로 건너간 그런 기술인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군요. 근데 이제 음모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폰 브라운은 왜 그렇게 달에 가려고 했을까? 누구를 만나러? 무엇을 찾으러?
자기 전직 상사 히틀러. 아니 상사가 보고 싶을 리가 없는데. MBC. 음모론이 끝이 없군요. 그러니까 음모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히틀러 음모론에 대한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히틀러의 음모론이 생긴 이유가 극단적인 사상에 쏠리는 그런 어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독일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어떤 열광, 그게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괴물 같은 악인이 탄생한 것뿐이지, 그 개인이 뭐 어떤 대단한 위대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아니라는 그 환상을 깨는 생각을 직시하면 음모론도 자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문서를 빨리 공개를 했으면 해요. 별의 그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공개를 안 해요. 빨리 공개가 돼야지 솔직히 이 음모론이 사라지는데,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비밀 서류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요 정도까지는 공개를 좀 해야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하신 딱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정말 뭐 지구의 역사에서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갖게 한, 저렇게 사회가 망가지면 저런 최악의 돌연변이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준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히틀러의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의 댓글창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토론으로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참여해 주시고 저희는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